초점 없는 눈동자.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조용한 어느 마을. 16세 소녀 안나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맡게 된 보겔 형사. Anna lui è sempre stata responsabile, non mia figlia. 그런 소녀가 성탄절을 앞두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거죠. 보겔 형사는 늘 그랬듯 탐문 수사를 시작했고 작은 박수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마을 주민들의 특성을 눈치채고는 면식범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안나의 부모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하죠. 그녀의 실종 사건을 공론화시키자고. 그러나 그에겐 또 다른 계획이 있어 보였는데 Non se la meritano questa roba che gli è capitata. La conosce? Conosco i genitori. Dovrei chiudere questo posto e andarmene di qui. 마치 이 조용한 마을에 곧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걸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Poi qua su. 순수한 안나의 어머니는 끼고 있던 묵주까지 형사에게 주며 간절히 청해보지만 보겔은 큰 판을 짜느라 정신이 없었죠. Tra un po' arriveranno in massa. Sarà necessario che facciate un appello pubblico. 결국 안나의 부모는 카메라 앞에 섰고 보겔의 계획 속에서 수사 과정을 오버해 과학 수사를 한다는 뉴스까지 흘리죠. Tutte da in bianchino? Cosa dobbiamo? Lo scenario però è cambiato dopo che una squadra scientifica è giunta ad Avesciano. 그러던 중 안나의 가족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었음을 알게 되고 Creazionisti, contemportisti, fratelli gay e ovviamente sono confusi. 보겔 형사에게 안나의 일기증을 보여주며 그녀의 아빠는 딸 친구와의 의심쩍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Un giorno ho cercato sul numero di telefono del cellulare di mio figlio e la mia amica 형사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짓죠. ci dimentichiamo per sempre di questa storia. 며칠 뒤 보겔의 계획대로 조용했던 마을은 언론사와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Anna lui sarebbe felice di 그러던 중 추모객들 사이에 의심스러운 한 남자가 캠코더 촬영을 하고는 인형을 하나 집어들고 사라지죠. 그 틈을 놓치지 않는 보겔의 미행은 성공했고 기괴한 방을 지나 드디어 결정적 단서를 찾는데 그 남자 노트북에 있던 안나의 수많은 영상들. 그 소년이 범인임을 확신하던 찰나에 소름 끼치게 걸려버렸죠. 보겔은 속내를 드러냈지만 Voglio farti diventare famoso. 소년은 진범은 안나 곁을 맴돌던 이 흰색 차량이라며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차량의 주인은 안나와 소년의 학교 교수였던 마티니. 그는 평판도 좋고 가정생활에도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아내 역시 그를 많이 사랑했죠. 단지 가끔 혼자 카페에서 차를 마신다던가 그 창문 너머로 여자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이상한 행동을 빼곤 말이죠. 가끔 등산 모임에서도 안나의 아버지와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마티니. 그러나 보겔 형사는 이제 이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소년의 말대로 마티니의 차량을 언론에 노출시키고 공개 수배로 전환해버리죠. 이제 범죄자 만들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È stato via tutto il giorno? 경찰들은 그의 집을 덮쳤고 언론들은 신이 나서 떠들어댔죠. Un mandato di perquisizione e sequestro. È d'accordo? 감식받는 마티니의 DNA 채취를 위해 순식간에 들이닥쳤고 코 찌르고 목 찌르고 속전속결로 검사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보겔 형사에게 마티니의 무죄를 주장하는 문자들이 오고 심지어 안나의 엄마까지 그가 무죄 같다 이야기하죠. Professore. Riesce a scovare un innocuo contabile con la passione per l'elettronica. 그 시각 마티니는 변호사에게 보겔이 없던 죄도 만들어내는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임을 듣게 되고 현기증이 납니다. 드디어 안나의 증거품을 하나씩 찾게 되는데 호수에서 발견된 그녀의 피 묻은 가방이 나타나게 되죠. 찬찬히 가방을 살펴보다 뭔가 생각난 듯 마티니 교수의 강의실을 박차고 들어가더니 또 한 번 긁어댑니다. Perché sopra lo zaino c'era il tuo sangue, professore. 사실 그 혈흔 자국은 마티니 상처에서 묻은 핏자국을 보겔이 가방에 묻혔던 거죠. 그러나 또다시 마티니 무죄에 대한 제보 전화가 이어지고
짙은 담배 연기를 뿜어대며 이번엔 자기를 찾아오라고까지 합니다. 몸이 불편한 듯 휠체어에 의지한 채 담배를 뻑뻑 피던 그녀는 또 다른 범인이 있을 수 있다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를 하죠. 실종되거나 죽은 사람들은 안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연 듯 흥분되어 보이는 이 사람은 뭘 원하는 걸까요? 제보자에게 받은 우편물을 확인하는 보겔. 사진 속 그 장소에는 비디오 테이프가 하나 있었는데 이 테이프 속 영상에는 사라진 안나와 용의자로 보이는 남자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 한 번 증거인멸을 하려는 보겔 형사. 그러나 결국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죠. 결국 마티니 교수는 누명을 벗고 막대한 보상금을 받게 되며 자신의 일을 책으로 써서 출판하자는 제의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보겔 형사는 마티니의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되죠. 이 영화의 처음과 끝은 그토록 철두철미해 보이던 보겔 형사의 정신과 상담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정신과 의사 플로레스는 레옹의 주인공이었던 장 르노 배우가 맡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았던 얼굴인데 오랜만에 보니 반갑네요. 이 조근조근한 말투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 같은 플로레스도 굉장한 반전이 있는데 지금 다 말씀드리면 재미없으니까 영화를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안개 속 소녀 이 영화가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도나토 카리시의 첫 번째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한 소설가를 넘어서 이탈리아 30개국 이상의 수백만 부의 판매고를 올린 유럽 스릴러 문학의 거장이라 볼 수 있어요. 방카렐라 문학상과 같은 권위 있는 상이 그의 작가적 역량을 증명했죠. 카리시 감독은 자신의 소설 안개 속 소녀에 담긴 짙은 안개처럼 숨겨진 인간 심리의 미로와 독특한 세계관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스크린에 구현하였습니다. 원작자가 직접 연출을 맡으면서 영화는 반전에 반점을 거듭하는 촘촘한 짜임새의 완벽을 유지하죠.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탄탄한 서사와 숨막히는 심리전은 그의 소설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었고 영화 역시 관객들을 결말까지 벼랑 끝으로 몰고 가죠. 그는 이 영화로 이탈리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다비드 디 도나텔로 상에서 최우수 신인 감독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문학계와 영화계를 모두 정복한 이탈리아 스릴러의 새로운 개척자 도나토 카리시가 만들어낸 예측 불가능한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죠. 특히 보겔 형사 역의 토니 세르빌로는 유럽 영화계에서 사랑받는 배우입니다. 나무주연상을 2번이나 수상할 정도로 연기력이 탄탄하고 2020년 뉴욕타임즈는 그를 21세기 가장 위대한 배우 25인 중 한 명으로 선정할 정도로 독보적인 위상을 인정했죠. 그래서 그런지 안개 속 소녀의 보겔 형사 역에서도 과장된 몸짓 없이 주로 눈빛과 미세한 표정 변화로 관객을 압도한다는 평이 있죠.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력이 뒷받침되고 빈틈없는 시나리오 덕분에 머리 쓰며 따라가야 하는 반전 스릴러 소재고 쉽게 들리지 않는 이탈리아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흥미롭게 봤던 영화니까 스릴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립니다.